40년 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20억 명으로 늘어나 15세 이하 인구보다 6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데요. 100세 시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노년은 마음을 비울 수 있어 행복한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과 친구, 건강, 돈,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KTN이 준비한 새 프로그램 강지연의 100세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A&T 주립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안순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교수님께서 전공하고 계시는 사회복지학이 또 저희 프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교수님의 100세 시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서 지금 질문하신 그것을 제가 지금 막 고민하는 시기예요.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제 남편이 이제 저보다 연한데 남편 때문에 제가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건강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가정 경제를 운영해 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랑도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어야겠고, 또 사람들 만나면 맛있는 한 끼도 대접해주고 싶고, 그리고 운이 좋아서 건강하다면 1년에 한 2-3번은 여행도 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인간이 고립되어서는 정말 살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더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오래 유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 생활이 꼭 결혼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소위 워라밸이라는, 워라밸이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특히 많이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 네. 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일에 치중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셀프 케어라고도 하죠. 네. 네, 많은 부분 내가 행복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정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거에서 내가 지금 잘 지내는지를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운동 많이 봤어요. 70%를 일에 내가 내 정신을 투자한다면 30% 정도는 꼭 가족에게 투자를 해라. 그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네. 건강적인 부분이 제가 제일 가장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한 2년을 운동을 못했더니 1년 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근육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100세 시대 준비하면서 운동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참 운동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요. 그 미국에서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실 뭐 막연하게는 알지만 상당히 궁금해요. 어떤 것이 미국의 사회복지인가. 예. 사회복지 목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다는 뜻이, 네. 본연의 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풀 포텐셜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인간이 네. 처음에 태어나면 사실 주변에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엄마 젖이 그럼요. 필요하고. 네, 그리고 네. 누군가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랄지.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일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이 발달 단계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런 욕구들, 니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복지는 이 인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른 니드가 있고, 그래서 이 고유한 그런 욕구들을 채울 수 있도록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게 사회복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노년의 발달과 어떤 노년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노년기가 되셨을 때 내 삶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시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 과업인 거예요. 미국의 노인 복지 제도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전문가로서 그 미국 노인 복지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노인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은퇴 이후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런 그렇게 큰 고민이 없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셔도 30년은 너끈히 또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걱정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막 은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대들이 사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40%도 안 되시는 분들만 그 매달 사용하실 수 있는, 지출해야 되는 생활비를 마련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럼 100명 중에 40명만 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40명도 못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전에 사용하시던 생활비의 70에서 80%가 은퇴 후에도 필요하시대요. 근데 네. 이제 그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사실 더 훨씬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아쉽게도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사후적인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과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노인 복지 제도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현재? 미국의 노인복지는 사실 건강하고 재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많이 아시다시피 그 소셜 시큐리티 인컴, 그리고 메디케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납부를 하시면 고용주가 그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납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셨을 때, 지금 현재는 65세가 되시면 소셜 시큐리티 인컴하고 메디케어의 그 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네. 저희 회계사한테 확인해 본 바로는 7.65%를 본인이 내고 네. 7.65%를 제 고용주가 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약 15%가 넘네요. 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고, 그 7.65의 6.4%가 연금, 그리고 나머지 몇 %죠? 1.45%. 네, 네. 메디케어로 지출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상당히 적지 않은 정말 금액이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그게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돈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여건이 되시면 하시는 게 좋은 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한 14만 불가량의 어떤 연소득을 소셜 시큐리티 인컴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시그니피컨트한 금액이죠. 그리고 보통 그 은퇴하시기 직전 1년에 약 45%의 그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7만 5천 불 정도의 소득이셨으면은 계산하면은
한 달에 받으시는 금액이 한 2,000불 초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거기에 뭐 직장에 다니셨으면 직장 연금을 또 따로 드셨을 것이고.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네. 있고, 그럼 건강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메디케어. 네, 메디케어. 네. 네, 두 가지 다 65세가 되면 수급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지금 사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좀 많이 그 예산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국가예산처에서 65세부터 주지 말고 67세부터 주는 건 어떠냐고 공고를 했다고 해서 향후에 사실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올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그 어르신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국가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평소에 일을 못했다, 또는 그 사각지대라고 부르나요?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건데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모두 다 충분한 그런 수입을 얻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예를 들면 빈곤하거나 질병이 있으셔서 일을 하실 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장애 판정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Supplemental Social Securit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꼭 노인분들만 받으시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장애가 있으신 분도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받는 그 포션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미국 전체 노인 인구의 5%가 이 Supplemental Social Security 인컴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약 한 달에 한 750불 정도 네, 받으시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는 한 1,100불 가량 받으셔서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받는 인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자동으로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의료보험에 가입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셔도 병원에 가실 수 있게 사회가 돕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푸드 스탬프나 다른 현금 보조 서비스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고요. 자격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니고 젊은 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있나요? 복지?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뭐 연금과 메디케어를 받고 계시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 어르신들은 SSI라는 그 보조 연금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 연금과 그다음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다고 정리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네. 간략한 정의 감사드립니다. 네. 노년기에 건강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대학 졸업한 학생을 75년간 추적을 해서 노년기에 어떤 사람들이 행복했나를 연구했어요. 75년간 추적을 동안요?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분들이 하버드 졸업생이긴 했는데 네네.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릴 때 사랑받았던 기억. 두 번째는 사랑을 줬던 기억. 그리고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은 거. 그래요? 네. 전혀? 네. 그리고 네 번째가 75,000불 이상의 연간 소득을 유지했다. 올리신 거. 아, 네. 네. 근데 더 많이 벌어도 하나도 차이가 없었대요. 75,000불 네. 이상이면 네. 차이가 없다. 네. 네. 그리고 110 정도 이상의 IQ를 네. 가지고 계시는 공통점이 있으셨대요. 이런 분들이 노후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난 어릴 때 별로 사랑 안 받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유지 못했었고, 그러면은 나는 내 인생은 뭐 안 행복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5번째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네. 뭐였냐면 언제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변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행복하셨대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네. 방학 되면 막 시간표 짜잖아요. 이렇게 저 살아야겠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거. 네. 네. 근데 그게 되던가요? 아, 잘 안 됐죠. 네. 작심삼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짤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항상. 네. 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행복한 거는 내 상황이나 이런 게 바뀌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이랬을 때 그 변화에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는 것이 노년에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변화에 네. 항상 대응하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또 사회보조연금, 65세 이상 인구에게 주어지는 상당히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많은 복지 혜택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강재원의 100세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차차 자세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재원의 100세 시대 강지연이었습니다.